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이화여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입시 결과 자료를 이제 뭐 PDF 파일이나 뭐 한글 파일로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제공한 상태는 아니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이제 그 지난 그 설명회 때, 이제 공개했던 그 입시 결과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자료들을 좀 편집을 해서 이제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보여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그 입학 설명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4월이었나 하여튼 그때쯤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이화여대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2024학년도 입결 분석뿐만 아니라 전형별에 관련된 설명,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 이제 변경된 사항 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이렇게 뭐 질의응답 이런 부분들도 좀 그 몇 가지 좀 해소해 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전형에 대한 부분들 좀 상세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그 설명의 동영상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유튜브에 이제 그 게재가 되어 있는 영상이니까 뭐 검색해서 찾아가셔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학년도뿐만 아니라 2023학년도 입결을 이제 좀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변경된 사항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조금 대비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형태로 네,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은 일단 뭐 이화여대 입학처에서 이제 제공했던 설명의 동영상을 좀 참고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이제 입결에만, 이제 각 모집 단위별 입결에만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 전형하고 정시 전형 입결 모두 공개가 되긴 했는데, 네, 이제 전형별로 모든 전형에 대한 입결을 다 공개한 건 아니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모집 규모가 컸던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미래 인재 전형, 그리고 정시에서는 이제 수능 일반 전형 요 세 가지 전형들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되어서 저희도 일단 그 세 가지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수시 입결을 먼저 살펴볼 건데, 자, 수시 입결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 자,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학년도에 이제 변경된 사항들은 제가 이제 앞선 이제 지난 이제 동영상 중에서 이화여대 관련된 이제 입시 계획안에 관련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입시 요강이 확정된 건 아니었고, 계획안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영상을 이제 올려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 좀 참고하셔도 되고, 또 저희 네이버 블로그, 저희 리테라이즈 블로그에도 요 관련된 이제 변경사항 중요한 부분들은 좀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글로써. 대신 이제 그 확정 요강은 제가 이제 조금 그 인원이랑 이렇게 조정된 걸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입결 동영상 올린다고 진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요강들 지금 수정 못 해놓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요 입결 관련된 부분들 좀 정리가 되면 순차적으로 좀 입시 요강도 좀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 자, 고교 추천 전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우선 그 전형 방법은 이제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종합대학들 전형 방법과 좀 다른 전형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 그 교과 전형하면 이제 교과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형 방법이 교과 성적 100%가 아니라 교과 성적 80%와 그 다음에 면접 2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네, 합격자 이제 그 전형 방법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별도로 적용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좀 부담을 느끼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여기 이화여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려보셔도 되는데, 자, 어쨌든, 교과 성적 80%와 그 다음에 면접 20%, 그리고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요 면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서류 기반 면접은 맞는데, 그러니까 제출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에 이제 큰 틀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특이한 점은 면접 일정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전년도나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항상 수능 이전 면접이거든요. 수능 이후 면접이 아니라 수능 이전 면접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수능으로 조금 더 극복을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형을 이제 쓸지 말지 고민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러니까 이 전형을 이제 쓰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제 그 이화여대와 이제 비슷한 급의 학교들 또는 이제 이화여대보다 조금 더 윗급의 학교들을 지원할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부담스럽거나 또는 이제 뭐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그거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부담스럽고 대신 이제 내신 성적은 되게 좋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다.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일정이, 이 면접 일정이 수능 이전이고, 전년도에도 수능 이전이었고요. 2025학년도에도 제가 지금 잠시 일정 한번 확인해 봤는데, 수능 이전 면접으로, 이제 일정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올해 같은 경우,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면접 대상자 합격자 발표가 10월 22일에 있습니다. 22일에 이제 합격자 대상자, 그 면접 대상자가 이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10월 26일에서 27일 이틀 동안 면접이 치러진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들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이전 면접이라는 거, 이후 면접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반영 교과는요,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주요 과목은 모두 다 반영이 됩니다. 주요 과목 모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과 그 다음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있죠. 공통 과목의 비중이 90%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비중이 10% 그렇게 해서 이제 정량평가를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24학년도 기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입결을 살펴보려면 2024학년도 기준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추천 인원에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재적 여학생 수의 5%까지. 그래서 최대 10명까지를 고교별로 추천을 할 수 있었다. 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쓴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들이 2025학년도에 지금 변화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2025학년도. 자, 그럼 2025학년도 이제 당장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2025학년도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이제 좀 달라진 점을 하나하나씩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우선 전형 방법부터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전형 방법. 그럼 전형 방법은 뭘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까지는 교과 80%와 면접 20%를 합산해서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결론적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전형 방법이 2025학년도에는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단계별 전형. 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 100%로 지원자의 5배수까지를 선발합니다. 5배수까지. 그리고 2단계에서는 교과 성적 80에 면접 20%. 그러니까 지난해와 이제 동일했던 그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일단 5배수까지만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전에 요 관련된 동영상 찍을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럼 경쟁률이 5대 1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 5대 1을 넘어가는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이제 추려지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이제 5배수가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뭐 지원자들 모두가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기 이제 잠깐 한번 밑에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024학년도 그다음에 2025학년도 경쟁률이 좀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일단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학부들도 좀 있습니다. 5대 1을 넘는 학부들도 있고, 그 다음에 5대 1을 넘지 않는 학부들도 있다. 자,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면접까지 갈 수 있냐, 없냐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경쟁률 5대 1을 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특정 학과들을 좀 제외한다면 지원자들이 1단계에서 떨어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변화가 생겼다라는 점은 어쨌든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영 교과 방식도 좀 바뀌어 있습니다. 반영 교과도. 자, 그러니까 교과 즉 국영 수사과가 반영되는 건 모두 동일한데 다만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반영 비중이 전년도에는 90%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80%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진로 선택 과목의 비중이 20%가 되면서 보다 좀 더 상향이 되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추천 인원 같은 경우도 좀 변화가 생겼는데 기존까지는 재적 여학생 수 5% 그리고 최대 10명까지였지만 이제는 고교별로 최대 20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다만 학폭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추천 인원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점,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해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5학년도에 지금 좀 변경된 사항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좀 변경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체크 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2023학년도 두 개 년도의 입결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선 이제 그 2024학년도 입결 공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화여대가, 50% 컷과 그 다음에 70% 컷을 모두 다 공개를 했습니다. 모두 다 공개를 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50% 컷, 70% 컷,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도 50% 컷, 70% 컷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2023학년도 지금 충원 인원으로 나와 있는데, 요번에 이제 공개된 내용은 충원 비율. 제가 이제 다른 학교 고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충원 비율을 가지고 이제 인원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뭐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어서 저도 그냥 이제 충원 비율이라는 요 내용만 가지고 일단 가지고 왔으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비교를 해보면, 자, 국문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하고 경쟁률도 동일했습니다. 자, 그리고 충원 비율이 지금 91.7 정도, 그리고 전년도 충원 인원이 지금 10명이라고 했었으니까 거의 충원 비율도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학자 성적 같은 경우도 지금 50% 컷까지는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70% 컷은 네, 이전 연도보다 조금 더 상승을 했다. 그래서 1.93 정도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그러면 전반적으로 입결이 올라가는 건가?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면접 20%가 그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해 그러니까 2023학년도 2.03이었던 이 성적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면접을 잘 봤을 수도 있다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더 좋은 성적대 학생들이 면접까지 더 잘 치러서 네, 컷이 좀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대략적인 선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요 부분가 50% 정도, 그 다음에 70%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전년도 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50% 컷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50% 컷은 일단 좀 소신 지원 정도라고 하는 거고, 70% 컷을 보고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은 그래도 약간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적대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문 같은 경우, 이제 뭐 경쟁률은 여러분들이 직접 봐주시면 되고, 입결치만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자, 중어 중문 같은 경우, 지금 50% 컷 2.05, 2.11이 70% 컷이었고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일단 올해도 역시 뭐 비슷하게 끌고 갈 확률이 높고, 자,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부는 일단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입결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도보다 좀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 봐야 되지만, 지금 2개년치, 즉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지금 경쟁률을 보면 모두 다 5대 1을 넘었던 그런 모집 단위들입니다. 자, 이런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올해도 2025학년도에도 뭐 똑같이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네, 경쟁률이 지금 5대 1을 초과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1단계에서 떨어지는 학생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입결을 보다 어느 쪽에 이제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냐면 70% 컷보다는 이러한 이제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50%나 아니면 50%보다도 조금 더 높은 성적에서 좀 지원 여부를 고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네, 그 정도를 좀 고민해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제가 볼 때 이제 그, 이화여대 같은 경우 이제 로스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계열을 진학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두고, 이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경쟁률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2025학년도에 단계별 전형으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경쟁률 흐름을 보면, 자, 정치외교 같은 경우, 지금 한 경쟁률이 2024학년도 3.73대 1, 그리고 2023학년도 5.5대 1, 경쟁률 조금 떨어지긴 했죠. 자, 그러면서 경쟁률 하락하면서 입결도 지금 2023학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근데 70% 컷까지 갔을 때는 거의 비슷한 성적대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행정학과 같은 경우 지금 거의 5대 1을 채웠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입결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보다도 더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입결도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큰 차이는 없었고, 자, 사회학과는, 네, 5대 1을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리학과는 뭐 사회과학 계열이냐, 뭐 로스쿨이냐, 이거 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5대 1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경쟁률은 그 누구도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매년 보면 신이 와도 하느님조차도 이제 경쟁률은 정말 예상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경쟁률이 5대 1을 확실하게 넘었었던 학과가 지금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좀 넘었었죠. 그죠? 그리고 행정이나 지금 정치, 외교, 경제 같은 경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학과들도 경쟁률은 5대 1을 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지원할 때 특히 올해 경쟁률을 추이를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성적이 애매할 것 같으면은 학과를 좀 달리해서 다른 학과 쪽으로 조금 그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해서 모색하는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단순히 입결만 비교하지 마시고 네, 경쟁률도 사회과학 계열 같이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은 조금 경쟁률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좀 특이점 중에 하나는 사회학과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입결도 상대적으로 이전 연도보다 조금 내려간 측면이 있거든요. 많이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고, 사회학과는 다른 요인보다도 그러니까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것도 지금 문제지만 사회학과는 지금 입결이 2024학년도에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학과는 당장 2025학년도에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좀 염두해 두고 지원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나 경쟁률도 네,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자, 여기 뭐 이대의 가장 대표적인 간판학과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경쟁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5대 1을 넘은 적은 없었고요. 자, 입결 같은 경우는 지금 2대 이제 인문 쪽에서도 상위권 입결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연도보다도 입결이 더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학과. 자, 이제 사범대 같은 경우도 역시
입결이 매우 높은 그런 학과들이 이제 좀 포진되어 있는데, 자, 교육학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을 한번 좀 봐주세요. 사대 같은 경우 지금 경쟁률을 보면 하나같이 지금 거의 웬만해서는 5대1을 2개년치를 비교해보면 안 넘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회교육 전공만 좀 5대1을 넘지 못했었네요. 2개년 동안 이제 놓고 보면 지리교육도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를 제외하면 최소한 한 개년도 이상은 웬만하면 지금 5대1을 넘겼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학교육과도 5.7대 1이었던 적이 있었고, 과학교육과는 뭐 그렇진 않았지만요. 그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는 뭐 평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이 반복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대 같은 경우에,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떨어지는 인원들이 분명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까지 최근의 경쟁률만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범대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안정적인 성적대로 좀 지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 충원율도 이제 되게 높긴 했었지만 사실 여기 뭐 300% 넘는 이 충원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살펴봤을 때 1단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충원율이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50% 컷이 1.54 그리고 70% 컷이 1.77 이전 연도 1.62보다 70% 컷은 떨어졌지만 50% 컷은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는 이전 연도보다 50% 컷은 조금 하락했지만 70% 컷은 좀 더 올랐다. 그러니까 편차 없이 대략 1.94에서 1.96 정도 요 정도 사이에 내외선에서 합격자들이 좀 많이 몰려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1.27, 1.31, 뭐 압도적으로 높죠.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도 거의 비슷비슷할 정도인데, 뭐 물론 이제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이제 더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작년에 교대 수시 정시의 결과치들을 이제 한번 확인했던 수험생들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몰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조금 관심 갖고 올해 이대 초등교육과를 한번 눈여겨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공학 같은 경우는 11.8대 1 대단히 높았던 2023학년도 경쟁률에서 이제 4.6대 1 경쟁률로 지금 이제 경쟁률이 많이 하락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쟁률 하락과 동시에 50% 컷도 지금 좀 하락했는데 70% 컷은 일정 정도 성적의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오르고 입결도 상승했습니다. 이전 연도에 비해서 입결도 상승했고요. 자,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경쟁률과 입결 모두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제가 볼 때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학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입결 자체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그렇게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성적대가 뭐 큰 편차가 있진 않았습니다. 50% 컷은. 다만 이제 70% 컷은 조금 더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였고, 자, 그 다음에 사회교육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컷 차이가 별로 발생하지는 않았죠. 경쟁률도 심지어 이제 비슷했기 때문에 뭐 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점에서는 지리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리교육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네, 1.66, 1.66. 이전 건 제가 입결을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아무튼 1.66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입결이 이제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과학교육 같은 경우에는 1.63, 1.74 이전 연도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소폭 하락했고 경쟁률은 뭐 그렇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입결 자체가 조금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교육은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70% 컷은 좀 더 상승을 했네요. 자, 그래서 4대 지금 이제 평균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체적으로 봤을 때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성적대, 그러니까 이 성적대 안에는 지금 경쟁률 5대1 넘는 성적대 안에는 지금 충원율까지 고려했을 때 최종 합격자들의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합격했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성적대는 이거보단 좀 더 높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최소한 사범대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한 성적대 같은 경우는
내신, 그러니까 2대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 대략 한 1.5등급 정도 수준은 나와야지 이제 합격하시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서도, 당시 2024학년도까지는 지원자 모두가 면접 대상자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최종 합격자들의 성적이 조금 이제 뭐 1.6, 1.7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이 성적대보다 높았던 수험생들도 되게 많았을 거거든요. 그 친구들의 충원율,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른 학교 중복 합격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다른 학교에 등록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이 성적, 지금 현재 2대 성적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 성적대보다 더 좋은 성적대의 친구들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도 감안해서 좀 더 안정적인 성적대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렇게 충원율이 막 이렇게 뭐 300% 넘었던 이런 뭐 200%, 300%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충원율이 이제 높았던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네, 좋은 성적대의 친구들이 더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충분히 감안해서 1.5등급 정도 평균 잡아서 그렇다는 거고, 뭐 더 높은, 그러니까 선호도가 더 높은 모집 단위들은 1.5등급보다도 더 높은 성적대에서 지원을 해야 1단계 통과를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요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9 경쟁률. 그러니까 이전 연도보다 경쟁률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입결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변화는 크진 않았지만, 네, 입결은, 네, 약간 소폭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무학과 같은 경우는 입결이 좀 하락했습니다. 경쟁률은 비슷했는데,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뭐 충원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2024학년도가 조금 더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71%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한 5명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충원율이 발생했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도 2대 전체 교과 평균치에 비하면 사실 좀 점수대가 좀 낮기 때문에, 요 국제사무학과 같은 경우에도, 네. 어쨌든 이제 그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다른 모집 단위들 평균치를 보고 지원을 할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여기도 입결 상승은 일단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과, 그러니까 자연계열 쪽 이제 모집 단위들도 이제 나눠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이제 식품 영양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입결이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입결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 경쟁률도 일단 좀 상승을 했는데 뭐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성적대가 조금 애매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식품 영양 쪽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네, 좀 더 입결이 좀 더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과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입결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입결이 좀 상승을 했고, 자, 그리고 통계학과는 비슷한 입결치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비슷한 입결치로 형성이 됐고, 자, 올해 경쟁률 일단 5대1을 넘길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그런 학과. 뭐 이것도 역시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식품 영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년도의 경쟁률이 6.5대1, 이전년도 경쟁률도 지금 5.2대1, 5대1의 경쟁률로 넘어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도 지금 5대1을 넘어설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통계학과도 지금 아슬아슬하게 넘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생명분자과학부가 있는데, 참고로 이제 화학생명분자과학부는 뭐 미래인재전형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여기 화학생명분자과학부가 두 개의 모집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모집 단위로 되어 있다는 거는 뭐 화학, 나노학과,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학과를 묶어서 이제 화학생명 분자과학부라고 하는데 2025학년도에는 그냥 여기 학부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학과로 다 분할 모집을 하더라고요. 분할 모집을. 그래서 화학 나노학과, 그다음에 생명 과학학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할 모집을 하니까 요건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분할 모집을 하든 통합 모집을 하든 그 자체가 워낙 이제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입결치도 상당히 높을 겁니다. 분할 모집을 해도 아마 제가 볼 때 이 입결치들은 큰 변화는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당장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5대1을 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경쟁률 추이도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도 높아졌는데 성적도 이렇게 높다. 입결 평균도 이렇게 높다라고 한다면 신중하게 좀 지원하실 거를 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입결 큰 변화 별로 안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어쨌든 입결은 높은 편이고, 네, 경쟁률은 글쎄요, 이제 뭐 컴퓨터공학 쪽 경쟁률이 2024학년도에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았는데, 뭐 선호도가 워낙 이제 높은 학과니까 좀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보안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대1 가까이 지금 가거나 넘긴 적이 있었고, 네, 지금 전년도 2024학년도가 2023학년도에 비해서 입결이 조금 떨어지긴 했고요. 이 부분은 입결은 조금 더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조정된다는 거는 상향 조정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결 상승 폭이 좀 컸었습니다. 한 0.2등급 정도 올랐거든요. 경쟁률도 올랐지만, 네, 입결 평균치도 지금 많이 올라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결론적으로 여기 전자전기공학 전공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 특히 지능형 반도체 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이제 신설된 모집단이었었는데 이미 경쟁률이 5대1이 넘어섰습니다. 5대1이 넘어섰고, 더 놀라운 거는 충원 인원 자체가 제로였었습니다. 물론 충원 인원이 제로였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여기 성적을 보면 전자전기공학보다는 일단 입결치가 좀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정도, 그러니까 1.84, 1.91 정도의 성적대 학생들이 굳이 이제 다른 학교를 등록하기보다는 네, 이대 합격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최종 등록까지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전기공학 전공과 비슷한 정도의 성적, 즉 예를 들어서 한 1.6에서 한 1.7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충원율이 제로에서 그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건 이제 신설된 모집단이 첫 해라는 특징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이 얘기를 이제 놓고 보자면 결론적으로 올해 1단계에 만약에 1.84, 1.91 성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1단계에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운이 없다면.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전기랑 좀 비슷한 정도의 성적대를 좀 끌고 가실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뭐 경쟁률이 5대1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일단 뭐 모든 그 학생들이 면접 대상자가 되니까 그때는 또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능형 반도체 공학 전공은 일단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점 한번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식품생명공학 전공도 지금 성적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거의 지금 한 0.2, 0.3 정도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는데, 계속 갈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쟁률이 지금 너무 높아서, 네, 지금 8.22대 1까지 지금 올랐었는데, 여기도 일단 1단계에서 좀 조정이 될 확률은 높겠지만, 네, 더 극단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 여긴 조금 하락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 좀 열어놓고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공신소재, 여기는 뭐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경쟁률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입결치가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요 정도 1.5 정도 수준은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건축학과도 지금 이제 성적대가 50% 컷은 되게 높은데 70% 컷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편차가 좀 크죠. 네,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0%컷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높게 나온 것 같고, 네, 70% 컷은 좀 지나치게 조금 낮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중간치 어느 수준에선가 이제 편차가 좀 좁혀지면서, 이제 입결이, 형성되지 않을까, 2025학년도에는,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도시 시스템공학이,
지금 1.79, 1.80 이전 연도하고 네,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공학은 소폭 상승했지만 그렇게 큰 편차가 생기진 않았다. 다만 이제 이 학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경쟁률이 네, 환경공학 같은 경우 지금 벌써 5대1을 넘어섰죠. 그죠? 기후에너지 시스템공학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2024학년도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고, 그 다음에 휴먼기계 바이오공학 같은 경우는 뭐 경쟁률 여부와 상관없이 여기는 뭐 선호도가 이제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입결치를 좀 비교해 보면 여기 이제 세개 학과들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입결 큰 편차가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았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또 편집하다 보니까 또 잘못됐네요. 네. 요 72.2가 여기 이제 충원율일 거고, 그 다음에 요 성적이 지금 50% 컷, 70% 컷을 지금 얘기할 텐데, 네. 제가 이제 조금 작성하다 보니까 또 잘못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나름대로 꼼꼼하게 확인해 본다고 하는데도 이거를 이렇게 봐야지 이제 이런 오타가 이제 좀 확인이 될 정도네요. 자, 어쨌든 지금 간호학과도 입결치가 좀 상승한 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서로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전형 방법에서, 이제 그 교과 반영 성적대가 지금 공통 일반이 10% 줄고 진로 선택이 이제 10% 늘어났다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까는 솔직히 이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경쟁률은 분명히 이제 그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개년도 입결을 좀 살펴보시면서 평균 경쟁률이 5대1을 넘었던 학과들은 한번 눈여겨보면서 이제 최종 지원할 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관련된 입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미래인재 전형에 관련된 입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정성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드러나 있는, 뭐 이제 그 이대가 공개한, 뭐 최종 합격자들의, 학생부 등급, 그러니까 그 성적 등급이라고 하는 게 뭐 100%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좀 힘들죠. 뭐 여러 이제 고교 유형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성평가 영역이다 보니 성적만으로는 이제 측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제 서류상의 이제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 이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독특하게 뭐 우리가 서류만의 중요성을 따지기보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까지도 한번 고민해서 이 입결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인재 전형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갈 건데, 전형 방법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면접 없이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합니다. 일괄 전형으로. 네, 면접이 없다는 점을 이제 좀 주목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냐? 이게 이제 좀 복잡해요. 좀 복잡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뭐 나중에 이제 지원하시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인문 같은 경우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인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자, 그래서 3합 6등급. 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중에서 2합 5등급. 다만 전제 조건은 수학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수학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약학 같은 경우는요. 약학 같은 경우는 네, 국수 영탐 4개 과목 합산해서 4합 5등급. 그리고 의예과도 동일해 있었어요. 4, 5등급. 되게 높죠. 약학과 의예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썼던 이유는 뭐냐면 2025학년도 여기 좀 변화가 좀 있거든요. 좀 어떤 변화가 있냐? 기존까지 자연이나 약학이나 의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대 같은 경우 이제 특이하게 약학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라는 것과 약학과가 있어서
미래산업 약학 전공 같은 경우는 인문 쪽에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약학과는 이제 자연 쪽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학과에도 인문과 자연 모집 단위가 좀 다르고, 자연 계열 안에서도 인문 쪽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 기하나 미적, 탐구는 과탐을 응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2025학년도에는 일단 모든 계열에서 수능 지정 과목이 지금 다 폐지가 됐습니다. 일단 그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당시까지 2024학년도 기준으로만 살펴본다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 그게 뭐 약학이든 의예든 그냥 일반 자연계열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기하, 미적, 과탐을 응시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25학년도에 다 폐지가 됐다. 그렇게 좀 이제 기억해 두시고, 특히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4합 5등급에서 4합 6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일단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합 5등급에서 4합 6등급으로 조정됐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일단 지정 과목 폐지가 됐다는 것을 제외하면, 네, 다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복잡하다고 했던 게, 여기 이외에 스크랜튼 학부 있죠.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스크랜튼 학부가 있는데, 이 스크랜튼 이제 대학이죠. 이제 단과 대학인데, 이 대학 안에는 스크랜튼 학부라고 해서 참 복잡하네 이거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스크랜튼 학부라고 해서 진짜 자유전공이 있고, 또 이 스크랜튼 대학의 국제학부라는 또 하나의 학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전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크랜튼 전공, 학부 전공, 그 다음에 국제학부 전공. 스크랜튼은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알고 있는 자유전공인데, 이 둘이 또 수능 최저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크랜튼 같은 경우는 3합 5 높죠. 그리고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또 3합 6. 이렇게 해서 또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 이화여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모집 단위들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등 적용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있다. 그 부분들을 네, 좀 참고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제 그 이대 같은 경우 어차피 서류 100%를 평가를 한다고 했으니, 그럼 이 서류 100%에서 그 평가 항목이 도대체 뭘 평가하냐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평가 항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을 30%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활동의 우수성, 뭐 직접적으로 이제 뭐 진로 영향이나 이런 말을 표현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활동의 어떤 우수성을, 이 우수성에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뭐 진로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40%,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또 30%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뿐만이 아니라 비교과 활동 등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수행되는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에 가중치를 좀 더 주고 네,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업 역량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학업 역량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서류는 이 정도로 평가가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부터 먼저 끌고 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큰 단위로 이제 덩어리로 이제 좀 놓고 봤을 때 인문하고 지금 자연 같은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인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합 6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합 5, 물론 수학 포함해서 2합 5등급이지만 어쨌든 그 기준만 놓고 보면 인문 쪽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3합 6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우리 이제 이대와 비슷한 위아래 대학교들과 좀 비교해 봤을 때 3합 6등급은 상당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러니까 고대 교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합 7 정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울대 같은 경우 직윤도 지금 3합 7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감안해 본다면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다시 돌려보면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자연 계열보다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점들도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대가 지나치게 낮은 거는 조금 지양해야겠지만 성적대가 적정한 수준에서 뭐 생기부도 이제 뭐 적정한 수준이 좀 필요하겠지만 네 어쨌든 3업 6이라는 변수는 제가 볼 때 작은 변수는 아니에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2와 5가 아니라 자연계열도 되게 높았었는데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이제 2025니까 재작년이네요. 그때부터 2023학년도부터 이제 조정이 되었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입결이 급격히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적당히 감안을 했을 때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네, 수능 최저가 정말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네, 그냥 이제 입시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경쟁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뭐 국문 같은 경우에 지금, 입결 같은 경우가 2.47, 2.5, 뭐 이전 연도 2.77, 3.34보다는 높아지긴 했으나, 어쨌든 이제, 이화여대인데 2.5 정도 해도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 부분에는, 수능 최저라는 변수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70% 컷이 지금 2.5라는 거지 마지막 이제 남은 하위 30%의 구간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될지는 그건 예측은 불가능하겠죠. 자, 중어, 중문, 불어, 불문, 독어, 동문 여기 세 개 학과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제2외국어 계열들이죠. 이런 학과들 또는 영어, 영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어 계열 같은 경우에는 입결 평균치가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 유형이 기본적으로 일반고가 아닐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 여기는 이제 벗어나면 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사학과 철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국문학과랑 그렇게 큰 차이 없고, 그죠? 이전 연도 입결하고도 큰 차이 없습니다. 대략 지금 보면 한 2.5등급 정도 내외 선에서 일반적인 지금 입결치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계열은 뭐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도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입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외교, 행정, 경제, 문헌정보, 사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심리, 뭐 소비작가까지, 커뮤니케이션까지 이렇게 한번 이제 묶어보면 이 계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입학 성적들이 대략 2점 초반대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 2.2 정도 사이 정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여기 역시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성적대 친구들이 지금 50%든 70% 컷이든 간에 70% 컷이 지금 거의 2.5를 넘긴 학과들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적대에서 지원해야 될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수능 최저 맞춰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조건 따라 붙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 조건도 적절한 수준에서 좀 갖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공학 전공 같은 경우 지금 인문 쪽에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런 학과들은 원래 이제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인데 인문 쪽에서도 지금 분할해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휴먼 기계 바이오 공학까지 지금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이지만 인문 쪽에서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모집 단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요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적대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제가 볼 때 뭐 기본적으로 그 선택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영향을 줬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로 쪽을 지금 이대 컴공, 이대 건축, 이대 건축도시 이런 학과들의 포커싱을 맞춰서 3년간 생기부를 만들어 갖고 온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트들은 선택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확률도 되게 높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번 지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네,
교과에서 입결이 이제 상당히 높았었고, 여전히 뭐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네, 여전히 이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이제 교육계열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육을 제외하면 대략 한 2.1, 2.2 정도 선 내외 선에서 네,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된 것 같다. 그 형태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사회교육 전공 같은 경우는 조금 변화폭이 좀 있었죠. 이전 연도 1.69, 1.92에서 2.46, 2.57로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역사교육 같은 경우도 조금 하락하긴 했고요. 사회교육 같은 경우는 사회교육 전공 자체가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특수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4대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그 부분이 뭐 선호도의 감소라기보다는 네, 수능 최저에 대한 영향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입결들 한번 눈여겨서 잘 살펴보시고 대략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점 초반대, 2.2 정도 내외 선에서 한번 지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하고 거의 입결치는 비슷합니다. 근데 뭐 입결치가 비슷하다고 해서 생기부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건 이제 참고 자료로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국제사무학과 같은 경우도 역시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외고 학생들이 아마 선호도가 이제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성적대가 조금 낮게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런 점에서 보면 융합 컨텐츠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도 이제 특목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호학부는 이제 경쟁률과 입결치 모두가 전년도에 비해서 인문 모집 단위는 조금 하락했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산업 약학 전공, 뭐, 인문 쪽에서 이제 약학과 진학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게 가능한 이제 학교 중에 한 곳이 바로 이화여대죠. 그래서 경쟁률은 뭐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었는데 입결이 이전 연도에 비해서 대폭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능 그 입결치를 보여주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입결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아주 많이 상승을 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지금 4합 기준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합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높아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4합 5에서 4합 6으로 지금 현재 하향 조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입결은 좀 더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다. 근데 이미 많이 높아진 성적대이기 때문에 더 많이 극단적으로 많이 상승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자연계열 모집단위들에 대한 성적들도 한번 좀 살펴보는데,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뭐, 수학, 통계학, 물리학,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에 2점 초반대 정도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열 모집단위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지금 2합 5등급, 인문 쪽보다 지금 낮습니다. 그죠? 수학 포함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기준치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인문 쪽 평균 커트라인치를 보시고 지원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특히나 이렇게 선호도 높은 화학 생명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입결 자체가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점대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와 1점대면 학과 같은 거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교과 전형으로도 쓸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 이면에는 뭐 선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어쨌든 상당히 이제 점수대가 좀 높다라고 하는 걸 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컴퓨터 공학 전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입결이 지금 2점대, 그러니까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2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자전기 역시 마찬가지로 2점 아주 극초반이나 1점 후반, 그리고 신설되었던 지능형 반도체 공학 전공도 네, 학종 같은 경우는 거의 성적대가 교과하고는 좀 다르게 네, 이제 비슷한 형태로 다른 모집단들과 좀 비슷한 형태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그다음에 식품생명전공은 네, 입결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많이 높아졌고요. 자, 그다음에 화공신소재 뭐 식품생명보다 낮게 보여도 어쨌든 최종적인 성적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환경공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나머지 학부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2점 초반대. 휴먼 기계 바이오공학이 네, 이제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선호도가 워낙 높은 이제 모집 단위니까요. 자, 그리고 네, 융합보건 이제 보건 계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생명보건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보다도 점수대가 조금 더 올라 있다.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5등급 기준을 깔아놓고도 네, 1.1 최상의 성적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약학과는 네, 요 정도 성적대지만 더 올라갈 이제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조정이 돼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뇌인지 과학부랑 인공지능 여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여기들도 이제 조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여기도 일부 이제 좀 그 학부 조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 여기 인공지능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있죠? 여기 이제 두 개 학과는 이제 2025학년도에 개별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두 개 학과는 묶어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란 학부 체제로 이제 개편이 되어서 통합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모집이 아니라 통합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입결 참고하는데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게 두 개 모집 단위가 입결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학과도 이제 통합 모집이 되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뇌인지과학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학부 체제로만 놓고 보면 사실 이대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 과정에서는 개설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지만 학부 체제에서는 지금 이대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뭐 제가 이제 뭐 다 찾아보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학부가 많지 않은 거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뇌인지과학부가 지금 성적대가 1.7 정도 이전 연도보다도 지금 네, 성적대가 지금 더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0.2등급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이 뇌인지과학부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이제 2024학년도에도 높았던 성적이지만 추후에도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조금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는 학과들도 좀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네, 일단 뭐 참고 삼아서 지금 이 자료들 데이터 2년치 자료들 한번 잘 분석해 보시면서 한번 경쟁률까지 나중에 갔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상으로 이제 2024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입결에 관련된 리뷰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조금 짧은 동영상이 될 것 같은데 다음 동영상에서 마무리 정시 입결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이제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